무당의 나라인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이재명 의원이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이 무당의 나라라는 말은 왜 나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술적 언어를 사용을 해서 나를 비판한다라는 건데, 뭐 이를테면 하태경 의원이 그 최근에 이제 한 명 사망을 했죠. 법인카드 유용 예. 관련해서 사망을 한 그거 관련해서 논평을 하면서 어둠의 기운 뭐 이런 것들을 썼는데, 이게 이제 주술적 언어다라고 해서 그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뭐 주술과 관련된 논란들, 그래서 국민의힘이 다 그렇게 주술적인 언어를 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담회 때 이제 나온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정치적으로 이제 뭐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게 본인이 또 그 말을 쓰면은 상대방을 비판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주술적 언어라는 단어가 본인한테도 이게 약간 씌워지는 게 있거든요. 예. 적절한 대응이었는지는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어둠의 기운에 어디 주술적 기운이 있어요. 어둠, 기운. 예를 들어서 무슨 오방끈 뭐 이랬다면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지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국민의 비판이 많다 보니까 예. 그 지지도가 떨어지는 그 일련의 이유 중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것도 제 개인 생각인데 좀 이상하긴 해요. 왜 이렇게 뭐 대장동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법카도 그렇고, 계속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벌써 4명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상하다 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요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 소위 그 이재명 의원 부인의 법카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배모 씨라는 사람, 예. 그 배모 씨라는 사람에게 뭐 카드를 빌려주고 하면서 더군다나 이 사람이 살고 있던 집이 배모 씨 소유의 집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그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바로 그 이재명 의원이 지자체 단체장이었을 때 거기 산하 기관에 비상임 이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든 없든 사람이 그렇게 비명에 갔으면은 애도를 표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나랑 상관없다라고 마치 또 칼로 물을 자르듯이, 아무리 봐도 이게 상관이 없는 게 아닌데 상식의 눈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의원의 어떤 그런 그 정치인으로서의 품격이라든지 인성을 네.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그런데 갑자기 거기 주술적 뭐 무당의 나라 나오니까 좀 뜬금없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설명을 해주신 이런 정황들이 추가 보도로 이제 나왔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당대회 기간에 사법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는 게 좀 부담은 되겠지만, 그냥 상관없다 이렇게 일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이를테면은 뭐 리스크가 있을 때 그거를 부인하는 거는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4명의 죽음이 사실은 개별 사안으로 보면은 다 이제 뭐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걸 묶어놓고 보면 이상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유한기, 김문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본인들이 이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본인들이 배임이나 이런 게 되니까 강하게 이를테면 걸었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이제 해서 몇 억씩 걸으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 재정적 압박, 뭐 이런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본인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거를 뭐 자기한테 이렇게 씌우는 게 억울하다.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빚이 가족들한테 가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이미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한 자취방 같은 데서 예. 모텔 같은 데서 장시간 해서 이제 영양실조로 이제 사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유는 있는데, 왜 이재명 의원 주변에는 이렇게 죽음이 많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감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석연치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죽은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사실은 해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를 뭐 주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언어라는 게 본인이 무당 주술을 쓰면은 이게 본인한테도 그 이미지가 더 씌워져요. 그래서 이걸 해명을 하거나 반격을 할 때도 굉장히 좀 프레임을 잘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저는 좀 잘못된 해명을 했다, 부적절한 해명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의원의 그 저학력, 저소득층 발언도 계속 논란인데요. 자, 이건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요, 고학력, 고소득자,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국힘 지지가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언론 때문에 그렇지. 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실제로 저거를 그 언론에서 분석하는 걸 봤더니 저학력 저소득이라고 이재명 의원은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국민의힘의 보수층이 60대가 많기 때문에 60대가 되면 은퇴해가지고 대체로 소득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통계가 나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편의 해석으로는 실제로 이재명 의원이 잘못 알고 있다. 오히려 그 저학력 저소득층이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그런 그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뭐 을지로위원회 이런 것도 가동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진영을 나누는지. 그래서 저 심리 상태가 무엇일까. 그런데 사실 이재명 의원은 본인이 그 굉장히 그 학교도 검정고시로 나오고 그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분연히 개천에서 용이 나오듯이 나왔다라는 걸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지.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당 경선에서 경쟁 주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잖아요. 근데 예. 앞으로 이제 본인이 또 한 번 대선에 도전할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잘못된 실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뭐 학력, 소득, 지금 그거 아니라도 이념, 지역, 세대, 남녀로도 나눠져 있는 나라를 또 쪼개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다라는 점에서 저분도 당 대표가 되면은 여러 가지 자신의 인식 문제 때문에 설화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언론에서 좀 앞뒤 잘라 보도했다. 좀 억울하다는 게 이재명 또 의원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억울할 게 뭐가 있나요, 저 발언을. 그리고 앞뒤 잘라서 보도하는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이라면, 대선 주자라면. 저 발언이 얼마나 부적절한지는 일단 사실관계부터 틀렸어요. 박용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 지난주 갤럽 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지지가 생활소득 중하가 39, 하가 34, 그리고 국민의힘은 중하가 26, 하가 37. 그래서 생활 수준이 더 낮은 사람이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합니다. 일단 사실관계가 틀렸고 이거는 박용진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정국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했다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저소득층이라도 우리가 더 끌어안고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저소득층이 언론의 이런 보도에 쉽게 휘말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거예요. 그건 굉장히 비하적인 발언이라고 봅니다. 언론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깨어있는 시민이고 나머지 지지자들은 무지몽매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갈라치기를 당대표가 하기 시작하면은 민주당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식으로 아주 진중하게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재명 의원의 그 입장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부자를 적대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쪽에 우리 지지자들이 많고 이쪽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 부분만 떼서 얘기를 했다면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저도 다 봤습니다. 그것도 다 봤는데 이게 불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쪽 정당을 지지하는 게 뭐 저소득층이 많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우리 정당이 부자들을 적대시하지 않고 우리 정당도 이를테면 산업을 진흥하고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종부세도 감면을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굳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화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뭐 지금 여론조사나 그런 쪽에서 제일 앞서가는 후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관건은 97그룹 후보들 단일화 여부잖아요. 예. 가능성이 좀 높은 건가요? 아니면 시들해지고 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낮다고 보고요. 아, 예, 왜 그러냐면 입장 차이가 좀 있어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빨리 했으면 좋아요. 왜냐면 8월 3일부터 하는데 중도 사퇴를 하면 그 그러니까 표가 다 무효표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제 비슷하게 붙으려면 빨리 하자라는 거고 강훈식 의원은 어쨌든 전국 무대에 처음 나온 거니까 본인을 알리는데 특히 주력을 하고 있어요.
특히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지역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서 나와가지고 비수도권에서 상당히 또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기는 아니더라도 차차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바로 사퇴를 하는 거는 거의 이제 플랜에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더라도 뭐 막판 아니면 아예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예.